자, 봅시다. 3번에, 야, 이거 8-3번에 보면 삼각형 ABC, 야, ABC가 세변의 길이라며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성립해야 될 게 있어요. 삼각형에 세변 나오면 일단 ABC는 전부 다 양수죠. 이건 이해하죠? 변의 길이가 뭐가 못 나와요? 음수. 그리고 영. 두 개를 더하면 나머지 한 변보다 반드시 어때요? 커요. 길어요. 이해해요? 네. 여기까지? 모를 수 없습니다. 저건 기본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해요. 됐어요? 그 다음 여기 2차식이죠. 절대로 얘가 뭐가 못 나와요? 0이 못 나와서 2차식이라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쌤이요. 이 말 이해합니까? 네. 이게 2차식이라는 확신을 갖는 이유는 B가 무조건 뭐가 못 돼서예요? 영. 0이 못 돼서입니다. 이해하셔요? 네. 그래서 제가 뭐가 아니다? 일차. 1차식이 아니고 상수항이 아니다요. 무조건 2차식이다. 2차식의 근을 판별하라며. 근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0개인지를 판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하죠? 판별식을 쓸 겁니다. 쓰죠. B제곱이죠. 이거에 뭐가 돼요? 4AC입니다. 이해해요? 예. 자, 이거에 대해서 부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해요? 네. 다 여기까지 쓸 수 있죠? 이제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그냥 냅다 계산을 하면 뒤지죠. 이거 전개하고 있었으면 아, 자기 머리를 후려쳐요. 아, 나는 빠가구나. 저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합차 공식을 쓰면 되죠. 너 전기에서 진짜? 아 근데 전개는 답이 안 나왔어. 이거죠. 네. 합차 공식을 쓰겠습니다. 차를 쓴 거고요. 합을 쓴 겁니다. 아, 되는데. 됩니까? 이 새끼는 합분만 하고 있네요. 자, 이거 뭐예요? B 마이너스. B-C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 얘를 보죠. 얘는 또 뭐가 돼요? B 플러스 C네. B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이죠.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번보다 무조건 길다죠. 제곱 없어도 똑같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합차공이 쓰면 되는 거예요. 예, 얘는 플러스죠. 무조건. 굳이 손댈 필요 없어요. 왜? B 플러스 C가 A보다 크다고 써있으니까 각각의 제곱값을 써도 당연히 누구보다 크겠어요? 0보다 크겠죠. 이거 플러스 값이에요. 얘 부호 판단할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요? 얘 무조건 양수예요. 얘 부호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얘 부호 판단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봐봐요. 이게 결론은 이 얘기죠. 합차 공식을 써보세요. B-C에다가 또 뭘 빼요? A를 빼고 B-C에다 뭘 더해요? A를 더해주면 자 생각을 해봅니다. A, B는 C보다 길어요. 이거 플러스 값이에요. 얘 이해합니까? 얘는요? 무조건 음수 나와야 해요. 네. 이유는요? A C 플러스. 이거 B 묶어주면 A 플러스 C 아닙니까? 네. 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길다고 했으니까 빼면 음수죠. 근 허근이다. 근 없다. 이해하셔요? 네. 뭐가 포인트였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했죠. 쌤이 계속. 이건 우연찮게 얻어 걸린 겁니다. 됐나요? 네. 이해해요? 오케이. 8-3번 됐죠? 오늘 뒤졌다. 오늘 공부 안 해본 새끼 한번 뒤져봐라. 왜요? 쌤 오늘이 21일. 어? 21일이에요 오늘이. 네, 20일. 몰라 나는. 날짜 개념 없어요. 오늘 오늘 별로 안 22일이야. 피곤한다. 왜요? 어? 잠 많이 자서. 아. 쌤 오늘 그러면 저희밖에 없어요. 어. 그럼. 와. 그리고 좀 이따 오빠들 부족한 부지나 들어올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 밖에 있는 거 어. 날짜에 적혀 있는 숫자예요? 수업 필수예요? 아니요. 96도 있던데. 저게 뭐냐면 모의고사 30번까지 있는 정답입니다. 자 다음이요. 쩐다. 네? 모의고사 30회잖아. 30번이잖아요. 저기 달력에다가 숫자 적혀있어. 뭐지? 이랬는데 선생님 수업하다가 그래서 수업한 게 4개 했더니 갑자기 45개랑 96개가 나서 어떻게 하는 거지? 이랬더니 답이었대 모의고사. 아. 자 하죠. 요즘 행복해요. 요즘 1층 집을 계속 보고 있어요. 5단지에 있는 1층. 1층이요. 아. 왜요? 1층 없는데. 1층 없어? 네. 아니 그 제일 낮은 층. 아. 왜냐면 서윤이가 요즘에 뛰는 거에 맞들려서 진짜 온 동네방네를 다 뛰어서 이렇게 진짜 이러고 돌아다녀. 겁나 웃겨요. 그리고 이제 막 밑에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으면. 삑삑이 그거 신발이 말고 있어요? 아 그거는 삑삑이 신발을 안 사. 내가 왜냐면 시끄러운 거 싫어하거든. 근데 더 대박인 건 갑자기 얘가 요즘에 말문이 트였는지 엄마가 오늘 애들 어린이집 보내려고 욕했어요? 아니 딱 그 현관문 밖으로 엄마가 나가서 유모차에 애들 짐 싣고 있는데 후다닥 뛰어와서 엄마는 왜? 이러고 가. 우와.
말을 못해. 지금 한두 마디밖에 못하는데 이제 슬슬 입 말문이 터지려고 그러는지 예전엔 막 이랬는데 이제는 엄마 뭐해? 싫어. 발음. 잘 발음이 안 좋지. 그리고 뭐냐 뭐 이렇게 주면 뽀로로 인형을 주면 뽀로로 아니야 하고 던져버려. 요즘 매력 터졌다고 아주 도라이. 보죠. 다음 보겠습니다. 너희들도 아버지들도 다 비슷한 감정으로 사셨을 거야. 엄청 귀여워. 자 8-5번 보죠. 둘 다 뭐라고요? 허근이라고요. 거기 써있죠 8-5에. 그쵸? 그러면 그 허근을 써보죠. a제곱 마이너스 4b는 음수 됐습니까? 네. p제곱 마이너스 4q도 뭐요? 음수. 여기까지 생각해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누구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2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p의 x 플러스 b 플러스 q는 0이죠. 이거의 근을 판별하는 겁니다. 얘기 잘 들으세요. 자 봐봐.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니네 고등학교 거의 범위가 미적분 2까지가 거의 지금 현행에서 미적분 2까지 끝내면 남는 거는 딸랑 기하베스트 하나 남는 거거든. 근데 중3인데 미적분 2까지 끝내는 형이 있었어요. 와 선행을 더럽게 많이 했죠. 당연히 중학교 때 공부 잘한다고 소문났었어요. 학교 내신은 당연히 진짜 좋았고 공부도 잘했고.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고3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공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해놓고 그러면 공부를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쵸? 단점이 뭐냐면 저연고의 시험도 마찬가지고 일단 어렵다고 하는 학교들도 거의 대다수가 마찬가지고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가 수능 이런 건 선행의 개념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학 교수들이 대학 교수가 되려면 최소한 20살 때부터 공부 관련 과를 공부를 시작해서 최소한 20년은 해야 해요. 알아요? 정교수가 된다는 거. 한 과목을 20년 이상 공부하신 교수님들이에요. 그들은 설명을 존나 못해요. 왜냐면 자기 연구만 뒤지라 하거든요. 근데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거의 장난 아니죠. 누구도 못 따라가죠. 20년 동안 한 과목만 봤는데 얼마나 잘하겠냐. 그들이 한 달 동안 호텔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문제만 만들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기존에 있던 문제를 낼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낼까요? 새로운. 그렇죠. 왜요? 새로운 문제를 내요. 수능에. 반드시. 최소한 7개를. 그럼 그 등급은 그 7개를 제외한 나머지 23개를 다 맞으면 3등급 정도 돼요. 그럼 그 7문제로 2등급, 1등급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죠? 수학에서요? 수학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미적분 2까지 끝냈다는 형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연고 첫 번째 시험 40점이었어요. 왜게요? 저연고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 틀렸어요. 뭐냐면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죽어라 진도만 빼니 누군가가 다 떠먹여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고민하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내가 쌤이 걱정하는 게 그거야. 저요? 서연이랑 너한테 정말로. 왜냐면 기존에 출제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죠. 근데 안타까운 건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인 거야. 유민이 아예 공부를 안 하니까 배제하고요. 채연이는 그래도 괜찮아요. 재영이도 내가 보는 게 있으니까. 쌤의 찬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숙제를 더럽게 안 하니까 개새끼가. 근데 진짜 그게 안타까워. 야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다 풀고 수능 보면 다 맞을 것 같냐? 아니야. 정말로 아니야. 똑같이 안 나와. 절대 근처도 못 가. 대학 교수가 들어갈 때 노트북이랑 USB 딸랑 하나 들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출판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넣어서 들어가요. 실제로 인간 강사들이 찍는 그 교재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걸 다 들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문제 내고 나서 그거 검색해요. 절대 똑같은 문제 없어요. 공부를 쌤이 숙제를 내주긴 하지만 하루에 20문제를 안 풀어도 좋아요. 하루에 3문제만 풀어도 좋아요. 단 어떻게 풀어야 되냐? 내가 이걸 몰라? 그럼 내가 이거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접근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눈에 띄게 격차가 벌어져요. 정말로. 중학교 때 전교 1, 2, 3등 안 해본 애가 어디 있어요. 저 연구 오면 확 무너집니다. 특히 여자애들이. 너 같은 스타일. 너도. 아니야. 쌤이 이건 국악을 하는 게 아니야. 방향성은 이렇게. 지식은 이제 충분히 쌓였어. 그치? 이제 지식이란 개념은 충분히 쌓였어요.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 전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죠. 왜? 지식도 없었으니까. 그쵸? 이젠 지식이 쌓였어. 이 정도면 충분히 지식 쌓였어요. 왜냐면 쌤이 그렇게 문제를 많이 줬죠. 지식은 충분히 쌓였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쌤 안 배워서 몰라요. 사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 봐요. 진짜로 100% 웁니다. 진짜 피눈물 날걸요.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수능이라는 게요. 그 말뜻이 뭐게요? 대학교 가서 고등학교 내용을 개본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 나가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게 무조건 있죠. 국어 똑같아요. 영어 똑같습니다. 수학 똑같죠. 이제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기본 개념들이 있겠죠. 정석을 2권 갖고 있으면 끝난 거죠. 그쵸? 정석 기본이랑 정석 실력 들고 있으면 개념서는 끝난 거예요. 그거 충분해요. 이제는 충분합니다. 앞으로가 문제죠. 그걸 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문제를 딱 만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죠.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파트고요. 두 번째,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보면 정말 시간이 쫓길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자기만의 키워드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문제를 만나죠. 이건 단원별로 분류가 됐으니까 티가 안 나죠. 이거 뭐 판별식 단원이니까 판별식 쓰면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하고 풀면 되니까 이건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전범위가 섞여 있을 때 자기만의 키워드가 필요해요. 아, 요거랑 요거를 보면 요런 개념을 쓰는 거겠군! 이라는 내용이 필요해요. 이게 중학교 때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규원아, 예린이 알지? 예린이 수학 못했지. 기억나니? 예린이 막 혼자 80점 막 울고 이랬잖아. 기억나? 그 쌍수한 여자애. 진짜. 걔 전교 7등이야 수학. 진짜로. 걔 87점이야. 걔가 쌤한테 더럽게 많이 혼나는 거 알죠? 정말 더럽게 많이 혼나는데 이유는 딱 하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질문. 그것만 고쳐야 돼. 그거 고쳐야 돼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활용하는 연습. 그것만 하면 돼요. 어쨌든 너도 나도 다 처음 보는 문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적응력은 결론은 하나죠. 대답은 하나 아니니까. 그죠? 이제부터 질문을 하는 건 좋아요. 오케이? 질문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개념서를 뒤적여서 그 개념서, 단원이 어디인지, 쌤 이거 어느 단원을 공부해야 해요? 라면 가르쳐줘요. 그 정도는 가르쳐줍니다. 그럼 개념서를 뒤적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프린트를 줄 때 단어명을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삭제해서 줄까요? 쌤한테 물어볼래요? 못 풀겠으면? 단어명. 아, 위에 써. 프린트 위에 단어명 다 써있잖아요. 그 오답 유형만 적혀 있는 거요? 아니, 오답 내용은 내가 내버려 두는 거고 일반 문제집 줄 때는 내가 다 삭제하는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단어명 지워줄까요? 단어명이 막 다양식의 원서부터 그렇게 아니 그거 말고 그 문제마다 이게 어디 단원인지 사실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생각나면 웬만하면 지우거든요. 지금 시험은 진짜 공부는 그렇게 해야 해요. 정말로. 휘린이가 90점 맞았어. 걔가 전교 3등인가 전교 2등인가 그랬어. 근데 방향성만 맞추면 돼요. 걔네가 휘린이랑 예린이가 그거 아니야. 수학 싫어서 공부 안 했던 애들. 어렵다고. 내신 나면 좋겠죠. 근데 예린이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도 시험을 망쳤었죠. 끊어. 누군데? 아니 엄마요? 끊어. 지금은 안 돼. 수업 시간이잖아. 끊어. 방향성만 맞으면 정말로 내신이랑 수능 따위는 껌이죠. 평가원에서 매번 6월달, 9월달 수능을 평가원이 내죠. 걔들이 평가원 내고 나서 항상 발표하는 거, 시험 내고 나서 항상 발표하는 거 뭔 줄 알아요? 학습 목표가 뭔 줄 아니 걔네? 항상 똑같아. 평균적인 학생이
정규 과정을 잘 이수하였을 때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시험. 그게 그거죠. 수학의 학습 목표 보면 맨날 단원에 뭐를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정말로 그걸 연습해야 돼요. 이제는 방향성만 잘 맞추면 야 그 둘은 그렇게 수학을 못했던 애들인데. 근데 그 언니도 어디 갔어요? 저형고. 아 둘 다요? 내가 설득해서 저형고 보냈잖아. 세형고 간다는 거. 근데 방향성만 맞추면 그냥 1등급 찍죠. 이제는 해야 변화해야 될 때 진짜 예린이랑 혜린이가 변할 정도면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면 웬만하면 다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죠. 쌤이 말하는 대로. 몰라? 그러면 그 단원을 나한테 물어봐야지. 쌤 이거 어느 단원이에요? 그러면 쌤이 그 단원을 설명해주면 그 단원을 개념 공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이 문제를 푸느냐. 그러다가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게 그 단원에 있는 공식에 대한 증명을 찾게 되겠죠. 그 증명은 보통 기본에 넣고 실력에 있습니다. 공부 방향성이 그렇게 바뀌면 나도 사실 솔직히 깜짝 놀라요. 예린이가 87점일 줄은 나도 몰랐어. 양현중 시험도 못 봤던 애들이에요. 둘 다. 방향성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방향성. 모르면 고민하는 거. 근데 채연이랑 유민이는 사실 솔직히 그게 있으니. 근데 스스로 고민해보는 것들은 있지만 찾아가서 공부하는 습관은 없어. 근데 그것도 만들어야 돼. 이제는. 재영이는 뒤진다. 시험 봐서 뒤진다. 이렇게. 구박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죠? 이해하죠? 구박할 거였으면 따로 불러서 혼냈죠. 알겠죠? 공부는 몰라? 단원 몰라도 돼. 사실 질문 많아도 돼요. 단 자기가 충분히 고민해온 것이라면. 쌤이 막 애들한테 형들한테 막 이상한 노트 나눠주는 거 알죠? 알아요? 그 수학 고민이요.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개념서 뒤집어서 갖고 오라고. 근데 니네는 아직 때가 아니라 안 주죠. 아 그러니까 문제가 나와 있고. 문제 없어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주면 그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고민해 오는 거예요. 그게 숙제가 하나예요? 그럼 숙제가 완전 좁겠네. 아니에요. 문제 한 문제 안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문제 한 45문제 한 문제를 위한 나머지 44문제를 준비해 놓고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45.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수능에 나오는 절대 못 맞추는 킬러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놓고 그걸 풀기 위해서 나머지 44문제를 풀면 이게 풀려. 라고 해서 44개를 준비했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주면 애들이 그 마지막 45번을 풀기 위해서 44개를 공부하고 그 45번을 못 풀면 써놓고 단원을 다 찾아보는 거야. 그래야 해요. 그게 공부 방법이고 변화하면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맞아야 돼. 사실 수학이 뭐가 어려워요. 그게 힘든 거지. 그게 바뀌는 게. 그럼 바뀌는 우리도 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바꿀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사실 지금 전까지만 해도 아는 게 있어야 바꾸고 뭘 하죠. 솔직히 지식이 없는데 뭘 바꿉니까? 뭘 고민하고 뭘 준비해요. 솔직히 그전까지만 해도 빨아요. 이제는 공부 방향성을 그렇게 서연이 특히 규원이 오케이? 몰라도 돼요. 하지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 활용하는 연습. 문제 푸는 거에 주력할 필요 없음. 네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건 너도 알죠. 채연이는 그런 거 잘해요. 보여요. 재영이도. 자, 이거 됐어요? 나 불쌍하지 않냐? 서연이가 이거 알았죠. MRI 찍고 그 MRI 머리 뇌 찍을 때 혈관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조영제 혈관에서 빛이 나게끔 하는 그걸 넣었어. 근데 그게 샜나 봐 옆으로. 그리고 이게 조영제예요. 멍이 아니고. 우와. 그럼 불 끄면 밤에 여기서 빛나요? 아이 미친년아. 너는 야광 24시간이냐? 그냥 야광 딸 끝났지. 그럼 아까 났어요? 몰라 처음에 났겠지 뇌혈관 찍을 때. 근데 서연이가 이거 보더니 아보 하면서 진짜 이만한 뽀로로 밴드를 여기다 붙이고 있는 거야. 헐 나도 조용히 먹고 싶다. 자 봐봐요. 이제 공부 방향성을 그렇게 바꿔나가야 돼 서연이는. 너도 규원이도. 오케이? 왜냐면 어쨌든 수능 다 맞으면 끝. 시죠.
연습해 나가면 돼요. 쌤 내신 그지 같아도 수능 다 맞으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솔직히 내신 거지 같은 새끼가 수능 잘 볼 일 없어요. 아니 만약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아예 그럴 일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아니 그리고 서울대는 다 봐요 내신도. 아 진짜요? 그럼 그 내신 1등급에 올 1등급에 수능도 거의 다 맞는 애들을 뽑아요. 그런 애들이 서울대 가요. 그럼 수능은 짱 그런 애 없다니까. 그럼 서울대 수시로 안 가요? 서울대 거의 대다수가 수시예요. 몇몇 학과만 정시로 인원을 몇 명만 뽑습니다. 그것도 한 과의 반만.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정원이 42명인데 21명을 수시로 뽑고요. 나머지 21명을 정시로 뽑는데 그 21명의 정시 애들은 수능을 거의 다 맞는 애들이죠. 다 맞으면 되잖아. 근데 내신 조진 새끼가 다 맞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서울대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정시가 아예 없습니다. 40명 전원을 수시로만 뽑습니다. 근데 왜요? 원래 정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한방. 그러니까 과거 이런 애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걔네들 공부하면 점수 금방 나오거든요. 정말로. 과거 이런 애들이 진짜 공부하면 진짜 정시 그냥 되게 잘 봐요. 그런데 서울대는 그런 애들 필요 없대요. 왜냐면 그런 애들은 학교 와서도 적응 안 하거든요. 수시로 온 애들이 성적도 훨씬 좋고 노력도 훨씬 많이 하고 취업도 훨씬 잘했어요. 그러면 그 새끼들이 3년간 노력해온 걸 그 몇 개월 만에 뒤집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네가 존나 노력했어. 근데 네가 때마침 수능을 망했어. 네. 그러면 어떤 새끼 존나 놀다가 수능 개 잘 찍어서 진짜 잘 봤어. 그럼 너는 안 억울해? 억울해요. 그걸 막는 거예요. 아 꾸준히 노력한 친구들에게 정말 대가가 주어져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대는 다 그런 애들 뽑아요. 그래서 쌤이 만약에 니네가 지금부터라도 이제 진로가 뚜렷해졌으면 좋겠어요. 진로가 되게 뚜렷해져야 돼요. 그리고 쌤한테 상담 신청을 해요. 쌤이 생각보다 시간이 있어요. 내가 없어 보이지만 만들면 또 만들어줘요. 정말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쌤이 진짜 시간 많거든요. 6시까지. 그때까지 서윤이 안 놀다 오는 거예요. 정말로. 4시에. 그래서 맨날 쌤이 안 계시는 거. 놀다 오는 거예요. 서윤이랑 겁나 재밌게 놀다 와요. 진짜 1시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놀이터에서 계속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 되면 화장실 그 수도가를 가리켜요. 자기 손 닦으라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꼭 룰이 있어. 진짜 그 룰을 엄마가 정해놨는데 진짜 꼭 집에 갈 때 집에 가서 손 닦으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서 혼자 수도가를 뛰어가요. 손 닦으러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손 깨끗이 닦고 오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 가다가 누가 흙놀이를 재밌게 하면 또 거기 가서 참견해서 또 흙.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닦자 이러면 되는데 집에 가서 닦으면 되는데 또 다시 수도가. 그냥 밥 먹다 손에 뭐가 묻었어. 그럼 닦아야 돼. 피곤해. 보죠. 얘 봅시다. 자, 2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px 플러스 b 플러스 이거에 대한 근을 판별하죠. 근을 판별하라. 그러니까 판별식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갑작스럽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디서 나온 거게요? 그냥 공식. 근의 공식 루트 안에 있는 걸 말하죠. 네. 이해합니까? 그럼 되죠. 그리고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2차 함수가 어떻다고요? 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다 이해하시죠? 돼요? 되냐 이년아? 대답을 해 대답을. 네가 눈이 조그매갖고 대답 안 하면 잘 모르겠어.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난 눈이 큰데. 지랄하지 마 똑같아. 아니거든요. 이거 판별식 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예요. 없죠? 계산하죠. a제곱 플러스 2ab 2ab죠. 발음이 후졌어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네.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이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 a제곱 마이너스 4b는 무조건 뭔 줄 알아요? 음수인 줄 알죠? a제곱 마이너스 4b 잘라서 일단 써줬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다음은요. p제곱 마이너스 4q가 뭐인 줄 알아요? 음수요. 이것도 음수인 줄 알죠? 됐습니까? 현재 남아있는 건 누굽니까? 2ap와 마이너스 2b와 마이너스 4이 4q가 아니에요. 걷다 있나. 자, 이거죠. 장난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됐어요? 예. 네. 얘네 둘은 음수이고 이제 얘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거 음수인 거 확실하게 알죠? 이거 마이너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필이 뭐예요? 음수긴 하죠. 감 옵니까? 네? 사실 이게 음수이긴 한 건 감이 와요? 이해해요? 사실 이게 음수이긴 합니다. 근데 이 부호만 따지는데 이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잘 보세요. 대소 비교를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쌤이 지금부터 하는 걸요. 4b는요 누구보다 커요? 아 4b는 a제곱보다 크죠. 됐습니까? 말 이해해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볼게요. 마이너스 a제곱 부등호 바뀌죠? 마이너스 4b 아닙니까? 맞아. 자 봐요. 얘는요 이 식 전체를 따지는데 얘만 대소 비교를 하죠. 맞아? 이해합니까? EAP가 그냥 그대로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 돼요? 얘가 이렇게 쓴 얘보다는 어때요? 여기까지만 비교해보면 둘이서 누가 더 큰 게 맞아요? 저쪽이 더 큰 게 맞죠? 얘랑 얘랑은 똑같죠? 네. 마이너스 4b가 마이너스 a제곱보다 작다는 거 써놨잖아요. 여기 말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해요? 네. 똑같이요. 얘도요. p 제곱 4q가 p 제곱보다 크다 아닙니까? 마이너스 x죠. 어떻게 돼요? 부동 방향 바뀌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봐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p 제곱을 써줘도 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죠. 이해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얘기 끝났어요. 마이너스. 이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p의 제곱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붙이면 무조건 음수 됐습니까? 음수 끝났죠. 어렵죠. 식이 좀 길고 생각해내는 의미예요. 너 알아듣냐 이 새끼야? 너도 알아들어? 이렇게. 못 알아들어도 돼요. 형들 낳는 거 봤나? 어제 안 왔어요. 저 팹니다. 여자애들 맞는 거 봤나? 발바닥. 발바닥 맞는 거 봤나? 뼈가 부러지도록 때려요. 아직은 중학생이라 쌤 터치하죠. 오케이. 그러면 성장판 다치면 어떡해요? 성장판 넌 이미 다쳤어요. 안 다쳤거든요. 그리고 진짜 수학을 하는 사람들 봐봐. 사실 서술형 했을 땐 이렇게 써야 정답이죠. 근데 이건 뭐예요? 대수, 즉 수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이걸 기하, 즉 그래프나 도형으로 설명하면 완전 쉬워요. 어? 그림 3개면 끝. 보여줄게요. 아 진짜로 그림 3개면 끝이야. 근데 그 그림 세기가 엄청 복잡해. 노. 진짜 쉬워요. 봐봐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뭐라고요? 0이라는 의미랑 허근이라며요. 얘 떠있어요. 끝. 됐죠? 잠깐만.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뭐라고요? 허근이 됐죠? x축에 떠있죠? 됐습니까? 즉 상식상 이게 y 값이죠? 맞아요? 네. 이 두 y 값을 더해봐요. 뭐가 되죠? EX P. 이거죠? 야 y 값 자체가 음수가 되는 게 아예 없어. 다 양수죠. 이거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요? 떠있죠. 근없죠 끝. 우와. 로 생각하면 되죠. 저는 서술형이 못 써요. 쓰면 안 돼요. 왜요? 저는 여기서 단원 자체가 대수 단원이에요. 아. 쌤이 말한 대로 개념서를 뒤적여서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해보세요. 몇 명이냐? 6명이냐? 아. 대박. 어렵죠? 표지 맞아. 고등학생까지. 고등학교 건데 문제가 없어요. 수학 공부. 표지 겁나 동글동글. 1차 날짜, 2차 날짜, 3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말했죠. 복습? 개념서를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공부하고 그때 나.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쌤이 문제를 주죠. 좋은 냄새 나는데? 쟤좀 이상하네. 표시랑 이상해. 표시. 야 니네 우리 학원 설립한 로고 있는 거 알아요? 이거예요. 네. 알고 있었어요? 쌤이 엉덩이로 사람 때리는 거 어. 있어요. 원래 다른 로고도 있어요. 누워있는 거. 사람 때려갖고 사람 누워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좀 그래갖고 문제지에 이걸 나가는 바꿨어요. 거네. 어? 아닌가? 어. 설리방. 그럼 선생님이
이 사람이에요? 망둥이 들고 서 있는 이해를 거. 선생님 이거 뜻 한 번만 더. 어느 거? 설리만. 아 설리반? 이게 설리반 왜 설리반 수학교실인 줄 아냐? 선생님이랑 아니 원래 헬렌 켈러가 장애인이었잖아. 그래갖고 그 설리반이 걔 장애인을 그렇게 가르쳐서 잘 키웠잖아. 나도 자기니요? 장애인도 열심히 가르치겠다라는 뜻에서 설리반 수학교실을 했는데 이름이 잘못됐는지 터가 잘못됐는지 장애인만 오고 근데 전 제대로 된 정상인인 줄 알아요. 너가 와서 정점 찍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개념서 1차로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어떤 문제가 맨 위에 거기 맨 위에 칸이 뭐냐면 문제를 적는 거예요. 네. 모르겠는 문제를. 아 오케이? 모르겠는 문제를. 그 위에 출처는 뭐냐면 어느 단원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서가 있겠죠. 너네는 정석이 있죠. 그쵸? 딴 건 없나요? 쌤이 아까 수학 상하 추천해주고 싶은 개념서는요. 개념 유형. 그런 건 문제집이잖아요. 그거 개념서 아니에요. 개념서에 추천해주고 싶은 건 첫 번째가 정석이고요. 두 번째가 마풀 교과서예요. 아, 쌤이 추천해주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가 숨마쿰 라우데라는 겁니다. 그 집에 있어요. 그 개념서였어요? 난 또 되게 아라비아 상인이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오케이? 이 세 가지가 쌤이 원래는 이거 고민 칸을 3개가 아니고 원래는 14개 하려고 했어요. 2주 동안 개념서 14개 뒤져보라고. 대박. 헐. 근데 와이프가 나를 설득했어. 이러면 공부할 친구가 없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 7개도 줄였어요. 근데 내가 서점을 갔죠. 공부해볼 만한 개념서. 그러니까 문제집이 아니고 개념서가 있어야 되는데 바이블은 쓰레기예요. 수학이 수학의 바이블은요. 정석과 마풀 교과서 적절히 잘 섞어놓은 쓰레기입니다. 왜냐면 편법을 가리키는 걸 내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편법을 가리키죠. 그래서 싫어해요. 정석, 마풀 교과서, 숨마쿰 라우드에서 살짝쿵 편법이 아닌 선행을 가리켜요. 아, 저기서는. 또 가끔씩 여기 참고하고. 그래서 저렇게 내가 추천하고 싶은 개념서는 저거고요. 거기 1차가 뭐냐면 정석을 내가 틀린 단원이 있죠. 정석이 틀린 단원에 맨 앞에 보면 그 나름의 홍성대 아저씨의 나름의 설명이 써 있습니다. 아시죠? 그거를 니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해 나가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단원을 통째로 다시 다 풀어보는 겁니다. 연습 문제까지 싹 다. 제일 공부 못한 새끼의 특징은요. 내가 책을 찾아 개념서를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병신 같은데 똑같은 문제가 있나 없나 찾고 있어요. 그런 뜻이야. 없을 것 같지? 없을 것 같지?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먼저 있던 언니 오빠들이 지랄을 다 떠나서예요. 지랄을 다 떨어놨어요. 똑같은 문제 찾다가 똑같은 문제가 없대. 이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런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단어를 통째로 공부를 합니다. 그거는 질문을 받아줘요. 근데 모르는 문제라고 써놓은 건 질문할 필요 없죠. 그쵸? 그거를 거기다가 1차 시에다가 며칠날 뭘 공부했고 어느 단어를 공부했고 거기서 새롭게 알게 된 거나 문제 틀렸던 것들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이 요만한 칸이에요? 다요? 아니지. 뭘 몰랐는지만 쓰면 되죠. 정석에 만약에 첫 번째가 정석이었다면 정석의 어떤 그 단어를 통째로 공부하다가 어떤 문제를 틀렸어. 그 문제를 틀린 이유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는 거죠.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맨 위에 써놓은 내가 모르겠다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풀어봅니다. 정석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풀어요. 그럼 풀리면 다행, 스톱. 안 풀리면 2차 시도, 마풀 교과서를 그 단어를 통째로 다시 쌤 공부합니다. 그럼 저거 다 사나요? 그게 도움이 돼요. 네. 그 다음 마풀 교과서를 통째로 공부를 합니다. 그 단어는 통째로. 대신에 개념을 써서 또 이 개념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게 더 쉬우면 내 걸로 유지하면 되고 그게 더 좋으면 그걸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2차 시도도 거기서 문제를 풀다가 보면 또 통째로 풀다가 보면 또 모르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을 두 번째 칸에 쓰고 정리를 한 다음 다시 한번 문제 제시도. 그래서 풀리면 끝. 안 풀리면 3차 시도 숨막힘 나오대. 최소한 3번을 공부하고 가지고 오시면 쌤이 그거에 대해서 진짜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선배는 이거 해요? 걔네는 안 해요. 해요. 대신에 걔네는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주는데 공짜로 주는 대신에 뭘요? 2만 원. 2만 원 내놓으라고. 그거 다 2만 원씩 걷었어요. 이유는요. 2만 원 내놓으라는 뜻이 아니고 다 해오면 2만 원 돌려준다는 거였어요.
일단 보증금으로 2만 원 내놓으라고. 원래는 5만 원 하다가 개 무섭다. 줄인 거예요. 2만 원으로. 그래서 그럼 안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니들 돈으로 치킨 먹을 거라고 했어요. 하루는 돌려주고. 그래서 결국 해왔어요. 아니 이제 해요. 오. 그래서 정말로 100개거든요. 100개. 아 100만. 이거 100장. 100문제짜리예요. 준비된 게. 아니 되게 없어 보였는데. 없어 보여. 아니 되게 많아 보이는데 100개밖에 안 돼요. 100문제용이에요. 기말 때 이 100문제를 하면 그 100문제 학교 시험 문제 다 걸리죠. 원래 중간 아니 고등학교 내용 말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기말고사 얘기. 다저 세관 같은. 그럼 틀리면 병신이죠. 정말로. 틀리면 병신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2만 원을 뺏은 거고요. 그리고 그거 별도로 걔네는 또 두드러 맞아요. 틀린 대수만큼. 시험 아 여기 아래 페이지 수가 있었네. 이거 어. 보면 되는데 세고 있었네. 맨 마지막은 빈 곳이 있죠. 아 101페이지는 비었죠. 거기다가 그 한 학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네? 기말 그 한 시험을 정리하는 건데 자기의 소감을 쓰는 거죠. 글짓기를 하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안 거둬요. 나한테 보여주면 다시 돌려줄 거예요.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 3학년 됐으면 고3 정도 되면 숨 마셔도 스트레스거든요. 네 언니 되게 스트레스 많을 거예요. 잘해줘. 근데 그때 가서 읽어보면 돼요. 재밌어요. 아 이땐 이랬는데. 아, 시간이 있어요? 고3 때? 고3 때 되면 진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서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바람 쐬지가 않아. 지금부터. 그때 가서 이거 마지막 페이지 읽어보면 생각보다 재밌을 거예요. 그게 쌤의 의도예요. 추억을. 음. 그래서 다시 공부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 고3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죠. 아 진짜 생각보다 재밌을걸요. 지금은 중3이라서 그런 건가? 내가 니네는 중학생은 안 때리고 강요 안 하잖아. 내가 니네한테 막 일로 와 씨발 맞아 막 이러잖아. 근데 이거 네 확인했죠? 어? 찍고 있는지. 안 찍어도 돼요. 이거 설마 엄마 앞에서 틀겠어요? 어? 이 부분만 너- 강조해서 틀 때. 너 틀면 너가 불리해. 아니 이 부분만 강조하면 되죠. 유민이 개새끼. 들어보시지. 엄마가 왜 그런데? 이러면 왜 그런? 쌤, 이때만 눈쳐가면 되거든요? 해봐. 한 번만 걸려라 그냥. 됐죠? 얘는요? 서연아 나 신마콩 라운드 좀 들려주라. 아니야. 이번 연도만 쓰고 줄게. 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첫 번째 시험에서 그러니까 쌤이 니네들한테도 혹시 이런 얘기 해줬나? 이제 꺼야 돼.